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ITQ 함수 문제 풀이를 하고 있었죠. 4번 문제인 sumif와 n% 연산자죠. n% 연산자를 이용한 그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sumif 함수가 나왔으니까 sumif 함수 사용법을 또 한번 알아보고 가야겠죠. 자, sumif 함수 잠깐 써보겠습니다. sumif 함수는 함수 영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if 함수와 sum이라는 게 나왔네요. if와 sum이 나왔네요. if는 조건에 맞는 뭔가를 하라는 얘기고 sum은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sumif 함수는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umif 함수의 사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sumif 함수는 칸이 인수죠. 인수가 3칸이 나옵니다. count if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count if 함수가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였는데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수 구하는 거고 조건에 맞는 개수, 조건에 맞는 합,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걸 알 수 있는데 count if는 복습을 해본다면 두 칸이 있었죠. 첫 번째 칸에는 조건 범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찾아야 될 조건을 입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린다면 어떤 표에서 특정 칸에 있는 요 범위 내에서 1번이죠. 요 범위 내에 있는 요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느냐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 if였습니다. 자, sumif는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sumif는 count 1번과 2번 칸이 count if와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조건의 범위를 입력하게 되고요. 두 번째 칸에는 찾으려고 하는 조건 내용을 직접 쓰거나 아니면 수식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하나 더 있네요. 세 번째 칸은 그럼 뭐 하냐면 이 조건 범위에 맞는 조건들을 찾아서 다른 칸에 있는 합계 범위가 같은 칸이 아니에요. 다른 칸에 있는 다른 칸에 있는 범위에서 합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sumif 함수는 칸이 3칸이 나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드린다면 count if는 어떤 범위에서 개수만 구하면 됐다면 sumif는 요 범위에서 해당하는 여기 1번 칸이겠죠? 해당하는 조건들이 몇 개 있는지를 찾아요. 그리고 그거에 합을 다른 칸에서 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칸이 되는 거죠. 다시요. 첫 번째 칸에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조건의 범위를 잡아주고요. 그 범위 안에 이런 조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칸, 요 합계 범위에서 그 조건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합을 구하게 되는 거죠.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ITQ 함수의 ITQ 문제의 함수 문제 중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린이 프로그램의 전체 정원을 구하라네요.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정원들이 다른 칸이 하나 주어져 있을 거고요. 또 어린이라는 게 얘가 조건이 되는 거죠. 얘가 조건이 되는 거죠. 요런 조건을 가진 정원의 합계를 구하라는 겁니다. 옆에 다시 써있죠. 구분이 이게 1번 칸이에요. 구분이 어린이인 얘가 두 번째 칸이 되겠죠. 프로그램의 정원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게 세 번째 칸이 되겠죠. 그죠? 아까 칸이 3칸이라고 했는데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직접 보기 전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자, sumif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sumif 함수를 불러오겠죠? 첫 번째 칸에는 당연히 구분이라는 범위를 잡아야 돼요. 이게 조건의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칸에는 직접 입력을 하는 거죠. 어린이라는 말을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세 번째 칸에는 정원의 합계를 구하겠으니까 당연히 정원 전체 범위를 블럭을 잡아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걸 왜 썼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결과값에 명을 붙이시오 하고 나왔네요. 연산자가 하나 나왔어요. %라고 읽는 연산자가 하나 나와 있네요. 그래서 50명 하고 이런 식으로 답을 출력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답이 나오면 이 뒤에 수식 입력줄 하겠죠. 수식 입력줄 이 가장 뒤에 %를 입력을 하고 우리말로 명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명 여기까지 해줘야 전체 문제가 풀리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풀고 있었던, 지난번까지 계속 이어서 풀고 있던 ITQ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4번 문제를 풀게 되는 거네요. 어린이 프로그램의 전체 정원인데 아까 필기를 해가면서 봤던 걸 생각해 본다면 구분 전체 범위에서 어린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정원에서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1번 범위, 그다음에 2번은 어린이라고 직접 입력하면 되고요. 3번 범위가 여기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14번 칸, 여기가 4번 문제를 푸는 위치입니다. 여기다가 마우스를 찍어 놓고 자, 함수마법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는자를 쓰고 모든 수식은 다 는으로 시작하죠. sumif를 찾습니다. sum까지만 입력하면 sumif 바로 나오네요. 더블 클릭하고 fx 함수마법사를 찍어서 함수를 열어줍니다. 자, 첫 번째 칸에는 아까 봤듯이 구분 전체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여기 써 있죠. 구분이 했으니까 구분 전체 범위를 잡아줬어요. 두 번째 칸에는 구분이 어린이인 했으니까 어린이를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어린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칸에는 구분이 어린이 프로그램의 정원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원은 요 범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다가 정원 전체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sumif를 이용한 답은 다 나온 거예요. 끝났습니다. 확인 눌러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 연산자와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의 가장 뒤에 %, 연산자를 입력을 하고요. 명자를 써줘야 되는데 명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끝났습니다. 엔터를 치면 이제 여기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sumif와 %를 이용한 ITQ 함수 4번 문제를 해결을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